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있던 지 불과 8개월 후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단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5층 건물 하나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건물 붕괴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간절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조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장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용접기사는 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물을 날랐고 시민들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며칠째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면서. 구조 현장에만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TV 앞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존자 발견. 그 한마디에 함께 기뻐했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함께 울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사람의 생존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람을 살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란이 이어지던 그 시각, 무너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구조 장비가 없었습니다. 들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쇼핑백에 물건을 훔쳐 나왔습니다. 심지어 방송 화면에는 웃으며 물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까지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람의 죽음 위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날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백화점 건물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건물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을 흘렸고 기둥을 갈라뜨렸고 바닥을 내려앉혔고 콘크리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문가는 즉시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건물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백화점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일하던 건물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은 쇼핑을 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경고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이들이 그 전달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5분, 10시간 동안 마지막 힘으로 버티던 건물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단 20초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1월 삼풍백화점 옥상에는 대형 냉각탑 세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냉각탑 세대는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 총 무게가 약 90톤에 육박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화점 측에 민원이 들어갑니다. 냉각탑을 옮겨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원래라면 약 90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면 크레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백화점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냉각탑 아래에 롤러를 깔고 옥상 바닥 위를
그대로 끌어 이동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90톤짜리 구조물이 옥상 바닥을 긁으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지직, 우두둑. 콘크리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옥상 바닥 전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건물의 뼈대는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옥상 위를 질질 끌려가던 냉각탑이 훗날 50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과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1994년 10월 붕괴 8개월 전 백화점 5층의 한 서점. 직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닥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둥 주변에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백화점 측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균열이 생긴 부분을 시멘트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구조 보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균열만 가렸습니다. 건물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백화점 문은 열렸고 직원들은 출근했습니다. 매장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층 일식당 춘원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옵니다. 주방 바닥이 내려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누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냉각탑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옥상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기둥은 마치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옥상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위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건물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화점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경고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경영진은 출근하자마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기둥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영업이 끝난 뒤 보수 공사를 하자. 영업은 계속한다. 그 결정 한마디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건물 안에 남게 됩니다. 문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산대는 계속 바빴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고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오전 11시 30분. 5층 식당과 바닥의 균열은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가 됩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 역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화점은 5층 영업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내 방송에는 에어컨 수리 관계로 5층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에어컨 문제구나. 만약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후가 되면서 건물은 더욱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12시 30분, 백화점은 건물 전체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합니다. 냉각탑 진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6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은 무더웠습니다. 백화점 안은 더욱 더웠습니다. 손님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직원들도 땀을 흘리며 근무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진짜 이유를. 그 시각 기둥은 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더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삼풍백화점을 살릴 수 있었던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외부 구조 전문가가 건물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마친 그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 즉시. 그 말은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사실상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최종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역시 백화점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영업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경고는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건물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오후 3시, 삼풍백화점은 이미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5층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4층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장은 눈에 띄게 처지고 있었습니다. 기둥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두둑, 쾅, 드르륵. 마치 거대한 괴물이 뼈를 비트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매장 관리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 역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지? 왜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지?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것은 에어컨 문제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경영진은 더 이상 상황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은 위험했습니다. 아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대책 회의 장소를 옮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비동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백화점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고가의 상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귀금속, 고가의 물품들. 사람들은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물건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작 고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A동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훗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정작 위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건물로 옮겨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마침내 최종 보고가 올라갑니다. 건물이 진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도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 회장과 일부 간부들은 건물을 떠납니다.
퇴근 시간 직전,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대,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대피 방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버텨줄 수 있는 남은 시간은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50분, 건물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균열은 순식간에 확대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 구조물이 흔들립니다. 기둥을 따라 균열이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일부 직원들은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손님들을 출구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뛰라는 건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건지, 왜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건지. 누군가는 아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산을 포기하고 출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7분, 건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거대한 굉음이었습니다. 우지직, 쾅. 옥상의 냉각탑은 아래층을 향해 떨어집니다. 건물은 스스로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펀칭 파괴. 거대한 구조물은 마치 종이 상자처럼 접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먼지는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삼풍백화점 A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천 명이 오가던 백화점은 거대한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믿을 수 없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찾기 위해 잔해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소방관, 경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잔해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누가 살아 있는지, 누가 갇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 모인 것은 구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던 그 시간, 누군가는 다른 이유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백화점, 주인이 없는 명품, 혼란스러운 현장, 그 틈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송 카메라에는 명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심지어 웃고 있는 모습까지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비극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대피시키지 않았는가? 왜 영업을 멈추지 않았는가? 왜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그 많은 신호를 외면했는가? 수사 결과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 부실 시공,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결정.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결정.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5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37명이 다쳤습니다. 6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처벌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보다 처벌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존자들은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502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맞느냐고. 그리고 이준 회장의 한마디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입니다.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우리 회사 재산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그가 먼저 걱정한 것이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건물 붕괴 참사. 하지만 삼풍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골든타임은 있었습니다. 20초가 아닙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무려 10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낼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기둥이 갈라지고 바닥이 내려앉고 전문가는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을 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일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살아낸 분들은 더 이상 그날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평안한 오늘이 그날보다 더 길기를 바랍니다.